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번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중국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수 나눗셈에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도입을 했는데 제가 수업 참관도 해보고 다른 선생님들 말씀 이렇게 좀 여쭤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게 왜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이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게 6 나누기 4분의 3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교과서는 1950년대부터 이런 수업 방식, 이런 지도 방식을 계속 써왔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잠깐만요. 저기 네네. 뭐냐, 김태현 선생님 들어오셨거든요. 잠깐 본의 선생님 한번 끄시고. 반가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 예, 반갑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방금 네. 시작했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예.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 대입된 이 단위 비율 결정 상황을 중국 교과서에서는 뭐 어떤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지 알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분수의 나눗셈 지도 개념은 일단 이제 국제적으로는 리핑마가 본인의 이제 그 논문에서 중국과 미국 교사들을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게 있어요. 포함제, 등문제, 인수학 곱셈 이제 이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 있었고 지금은 이제 5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2002년도 연구에서는 주로 문장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 2019년 연구를 봤더니 이제 이 자체를 그냥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분수의 나눗셈 지도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분제 개념은 등분제와 단위 비율 결정 2가지로 나뉘는데 단위 비율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2가지 양을 이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을 지도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이제 카테시안 곱의 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 차원과 한 차원의 곱 또는 어떤 한 양과 한 양의 곱을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의 이제 가로와 세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제 분수인 경우 이제 넓이도 분수로 나오면 이제 뭐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약간 그런 경우를 이렇게 세분화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한국 교과서를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는 주로 포함제와 등분제 개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중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곱셈의 역연상과 이 단위 비율 결정의 개념을 주로 써왔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이제 이게 새로 도입이 되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중국 교과서, 질문 중간에 해도 네, 될까요? 네네네네, 네, 쓰이는 맥락은 좀 대충 이해는 되는데, 네, 이중 수직선을 이용하는 건데, 네, 이게 그 이중 수직선 형태가 왜 네, 단위 비율 결정인지 이 네, 말과 연결 져가지고 좀 그거를 좀 어,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어떨까. 저희가 네, 지금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지금 나눗셈이 네, 이중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그 활용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뒤에 걸 너무 미리 잠시만요. 물어봤나? 아니요, 그 여기서 앞에 말씀드리면 될 거, 여기에서 이제 네, 왜 단위 네, 비율, 네, 단위 비율이 어떤 거고 결정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네. 어, 이제 교과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무게는 얼마인가 해서 이제 2개의 양을 제시를 해줬고, 여기서는 이제 2개의 수직선으로, 원래는 이제, 이제 수직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2015에서는 약간 변형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위쪽에서는 조개의 양, 아래는 이제 시간으로 각기 다른 양을 2개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분의 3시간일 때 6kg이니까
뭐 이것이 1시간일 때 이제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양을 구하려면 일단 이제 4분의 1 시간 동안에 캘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되었을 때 1시간일 때 이제 양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리핑마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와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이 뭐 4분의 3kg짜리가 5분의 3m 있는데 얘가 1m일 때는 몇 킬로그램인가, 뭐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전부 단위 비율 결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더 좀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네. 여기 단위 비율이라는 말이 선생님 그 이중수직선에서 4분의 1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4분의 1을 또 배수해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정을 네. 요 4분의 1 요거를 단위 비율로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죠? 어, 아니면 음. 배수가 돼가지고 음, 1시간을 단위 비율로 보는 건지, 어떤 걸 단위 제,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4분의 1 아닌가? 예? 어, 제가 문헌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1시간의 단위를 하는 그 거라고 1시간을 생각을 단위로 했거든요. 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1시간일 때의 상대적인 양을 보는 거죠. 6kg일 때 4분의 3시간이면 1시간일 때는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도 1시간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그걸 구하는 과정에서 또 4분의 1이라는 단위를 또 하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네, 저도 네. 생각하기에는 1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거기서 네네네. 디터멘트 오브 유닛하고 할 때 유닛이 유닛 요거일 것 레이트. 같아가지고. 네. 음. 음, 근데 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은 네, 여기서는 살짝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리핑마가 본인 논문에서 지식의 어떤 보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수 나눗셈의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념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컨셉 오브 유닛, 그러니까 단위 1이라고 중국에서는 하거든요. 단위 1, 그다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한국 교과서에서는 단위일 개념을 쓰지 않고 있고, 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단원 특징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첫 번째, 단원 도입에서 아예 그냥 역수 개념을 준다는 거.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단위 1과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다음 이제 방정식의 풀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수업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전 교과서를 보고 또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맥락이 이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한국과 중국 단원을 비교를 해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매 학기마다 분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굉장히 집약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거의 한 19자시, 20차시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중국은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전부 다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이제 크게 1학기 때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다음 6학년 2학기 때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는 지도서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역수의 개념, 그리고 이제 계산 방법에서 이제 분수 나누기 정수, 그러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랑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 나누기 분수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아예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네 가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19차시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이 문제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버려요. 제가 이제 교사들이랑 중국 교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보통 이거를 분수의 나눗셈을 앞부분을 계산 원리, 그다음 뒷부분을 문제 해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한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상황을 이제 등분제와 포함제를 통해서 주로 지도를 해왔어요. 뭐 사과 3개를 4명이 나누어 먹는달지, 아니면 뭐 우유 4분의 3리터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달지 해서 이런 모형들을 써왔고, 이제 자연수 나누기 분수랑 분수 나누기 분수 같은 경우는 포함제 개념을 이제 모형을 주로 쓰고, 그다음 이제 통분을 통한 알고리즘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지향하는 점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분수일지라도 결국은 이제 곱하기 역수로 일반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지도를 해왔는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 통분을 이용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사실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어떤 개념을 어떻게 지도할지가 참 중요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에 그냥 역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역수를 할 때 곱하기 상황을 줘요. 그러니까 8분의 3 곱하기 3분의 8, 15분의 7 곱하기 7분의 15 해서 곱했을 때 1이 되는 이런 상황을 쭉 주고, 규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곱한 값이 1이다. 그럼 이 두 수는 서로 역수인 거다. 그럼 특징이 뭐냐?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제 이제 역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바로 주고요. 그다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분수 나누기 자연수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제 등분제 개념을 쓰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나누기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한 것 같으니까 5분의 4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선생님들은 앞에서 역수가 뭔지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미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분수 나눗셈 하려면 곱하기 역수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은연중에 다 학습을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나누기 3, 나누기 4 전부 다 곱하기 역수로 된다라는 이제 규칙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에 자연수 나누기 분수랑 분수 나누기 분수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샤오밍이 3분의 2시간 동안 2km 걷고, 그다음에 샤오홍이 12분의 5시간 동안 6분의 5km 걸었을 때 누가 더 빨리 걸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이용한 단위 비율 결정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밍의 속도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고, 그다음에 이제 샤오홍의 경우는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을 하나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전체를 했을 때 실제로 걸은 건 3분의 2시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 점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3분의 2시간 동안 2km, 그러니까 3분의 1 동안은 1km, 그러니까 1시간은 3km다라고 이제 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세 부분이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3이 된다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암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샤오홍 같은 경우는 다른 모형 없이 바로 그냥 역수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곱하기 역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분수 나눗셈 학습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역수 주고 등분제 단위 비율 결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계산 원리를 익히게 되는데, 이제 이 다음이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방정식 문제 해결할 때도 분수 나눗셈의 이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이용해야 풀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단위 1이랑 분수의 곱셈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깔려 있는데요. 이제 단위 1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분수 학습을 할 때 어떤 이제 임의로 이제 추상적인 일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거 자연수를 배울 때 1, 2, 3, 4를 배웠던 그것과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위 1이라는 이제 이런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산량의 분수를 학습할 때 이 단위 1 개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처음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학년 1학기 때 분수의 곱셈을 보면 이제 이건 제가 그냥 임으로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밭 전체가 480제곱미터일 때 반절에 해당하는 넓이의 채소를 심었다라고 하면 이 480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나서 이제 6학년 2학기 때 이제 방정식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성인의 체내 수분 양이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3분의 2,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의 5분의 4가 수분량인데 샤오밍이라는 학생이 내가 계산해봤더니 내 몸의 수분은 약 28kg이더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르는 거는 샤오밍의 체중 X가 될 거고 이것의 5분의 4가 이제 28이 되는 건데 앞서 배운 내용을 이제 여기다 결합을 해보자면 이제 샤오밍의 체중은 단위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임의의 값이 있는데 이걸 1이라고 봤을 때 이 1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게 체내 수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1을 이제 학생들한테 머릿속엔 이 단위 1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X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쓰거나 이런 단위 계산을 할 때, 뭐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중국에서는 이 단위 1 개념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952년에 나온 이제 산술 교과서인데 이게 소련의 5년제 교과서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 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도 없고 그냥 다 글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분만 번역을 해보자면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1950년대 초에 정의를 할 때는 알고 있는 이제 피제수와 제수를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남은 곱한수를 구하는 거를 나눗셈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수의 나눗셈 연산 방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분의 8 나누기 4를 할 때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때 9분의 2 곱하기 4를 했을 때 9분의 8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를 알고 모르는 건 이 나머지 한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수 나누기 분수할 때는 이제 단위 비율 결정을 해요. 이제 이것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곱하기 11분의 7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7을 했던 거는 나누기 7. 그래서 이제 11분의 1의 양은 이제 나누기 7이니까 이제 곱하기 7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게 원래 처음 단위 1. 그러니까 이 곱셈식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양인 거죠. 여기를 단위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단위 1에 해당하는 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처음 교과서는 이런 정수 나누기 한국처럼 정수 나누기 정수 뭐 분수 나누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역수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통해서 보았듯이 곱하기 역수를 하면 분수 나눗셈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엔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80년대부터는 이거를 이 역수를 특수한 곱셈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의 곱셈 맨 마지막 부분에 역수 개념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2014년 교과서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분수의 곱셈에 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분수의 나눗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수 개념이 원래 명시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뒤에 있었다가 이제 특별한 곱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넣었다가 지금은 다시 분수의 나눗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분수에 도입을 할 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이 정의 방법을 써왔거든요. 근데 이번 새로 도입한 2014년도 교과서에서는 분수와 나눗셈 관계를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다짜고짜 분수의 역수 개념을 바로 이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분수 나누기 정수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은 한국과 조금 유사한 내용이 있고, 정수 나누기 정수 같은 경우는 단위 비율 결정을 꾸준히 써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산량으로 표현을 하다가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제 1990년대부터 표현을 해왔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과서고, 마지막으로 분수 나누기 분수도 처음에 모형을 이용해서 했다가 이제 90년대부터는 그냥 바로 역수로만 제시를 해서 점점 이게 간소화되는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분수 나눗셈 특징이 도입에서 역수 개념을 이제 명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위 비율 결정할 때 중국은 단위 1이라는 개념, 그다음 이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처음에 이제 곱셈의 나눗셈에서 이제 정의를 할 때부터 이제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었다는 거, 그다음 이제 이 단위일 개념을 통해서
방정식 개념, 방정식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중국 교과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얼굴을 보면서 토론을 해야 될까? 네. 혹시 아직 공유 화면은 놔두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는 걸로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질문 없으세요? 혹시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게 그 질문인데 전체적으로 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 우선 단원 도입에서 분수 도입할 적에 역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아까 역수 도입하는 장면 보니까 분수가 대본에 등장하던데 그럼 네. 분수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분수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역수니까 분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분수를 어떻게 도입하나? 분수 도입이요? 분수를 네? 어떻게 보여줘? 처음에 맨 처음이요? 중국에서는 중국, 분수가 나타날 적에 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분수 도입은 똑같아요. 등분할하는 과정으로 어, 먼저,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그지? 보여드린 거는 분수의 나눗셈 도입이에요. 그렇지, 나눗셈 할 때. 네네네, 네. 그래, 분수 도입한다는데, 저기, 역수라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아니, 분수를 보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래, 12, 슬라이드 12. 역수를 인식한다고 그러는데, 어, 그렇지, 그래. 좀 그렇게, 네. 아,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조영 쌤이 이제 압축해서 얘기해 주는데, 조영 쌤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쭉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나는 공부를 요새 안 해서 그런가? 이게 뭔 소리인지 한참 이해하려면 이거 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집중적으로 해야지 겨우 조금 할 것 같아. 이거 중국, 다음번에 한 번 더 네. 천천히 이거 슬라이드 하나에 10분씩 시간 들여가 천천히 설명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그래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이게 중국 교과서가 너무 서술하는 방식이나 내용 전개가 너무 달라서 네, 조금 글쎄. 이해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요. 페이지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우리랑 어떻게 차이나고 우리의 뭐에 해당되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전체적인 사람들은 내용을 잘 오늘, 알겠어? 네. 어, 이게 역수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도입이 되는 게 되게 어색해요. 이 역수는 사실 곱셈에서 들어와도 되잖아요. 분수의 곱셈에서. 네, 근데 제가 좀 중국 교과서 쪽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역수가 특별한 곱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얘가 네. 특별한 이유는 분수의 나눗셈에서 쓰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수의 나눗셈이 아니면 역수가 사실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분수의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다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역수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미스터리. 이걸 왜 갑자기 특별한 곱셈으로 가서 분수의 곱셈에 넣었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근데 역수가 분수의 나눗셈이 아니면 또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요? 네. 역수가 특별한 이유는 분수의 나눗셈에서 계산 원리로 사용되기 때문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영미 선생님이 왜 역수를 쓰지? 꼭 네네. 필요한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네. 왜 필요하지라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용을 할 건데, 그리고 사실은 역이라는 말이 지금 중국 교과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는 역이라는 말이 교과서에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항등원과 역원 간의 관계 같이 대소의 관계처럼 생각이 되고,
그 현장에서도 지금 교과서를 가르칠 때는 역수라는 말을 거의 쓰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 역수라는 말을 쓰기는 쓰거든요. 왜냐하면 네, 학원에서 맞아요.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수라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이해하기 쉬운 교육적, 그 브루스의 나눗셈의 교육적 도구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뜬금없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기보다는 던져주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네. 이거에 대한 차이가 중국 교과서와 우리나라 교과서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내 생각에는 그 역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면 어렵지만 그냥 분모, 분자, 바꾼수 지금 우리가 또 실제로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사실 우리도 역수란 말을 쓰면 더 편리하지. 4분의 3으로 나눌 때는 그 역수인 3분의 4를 곱합니다. 이래버린 말이 편하거든. 근데 아마 우리가 역수란 말을 도입 안 한 거는 근데 용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과서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비판 때문에 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음. 여기 중국 교과서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난 분수를 도입하느라고 역수 줬나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네. 분수는 알고 있고 그 곱해서 서로 1인수는 서로 역수다. 뭐 좋지. 정의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아래쯤 보면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꾸면 그게 역수다. 상당히 쉽게 가르치거든.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역수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게 용어를 새로 도입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 또 교육과정에 그런 게 없으면은 지도를 못 하니까. 그런 게 우린 좀 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 얘를 도수라고 해요. 이 도가 이제 아, 뒤집어진다라는 그렇지. 네, 우리가 뜻이거든요. 도치된다 할 때 거다. 네네네. 네. 뒤집어진다. 예.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되도록이면 간추려서 이제 그렇죠. 줄여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용어를 이 역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편리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 또 그 수학을 쉽게 하자는 쪽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런 일종의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지. 하여튼 이건 뭐 용어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따지면 사실 쉬운 말이에요, 역수는. 예. 그래서 수업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여기서는 그냥 처음에 줬기 때문에 이 다음 수업에서도 여기서도 학생들이 그냥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곱하기 역수하면 돼요라고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역수란 용어를 써도 선생님이 이제 그건 교과서에 없는 말이니까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말로 바꿔보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어색해지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역수라고 분자 분모를 하면은 쉬운데. 바꾼다고 하면 뭐 그 정도 네네네. 얘기지.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분자랑 분모를 바꿔서 곱해요라고 이제 길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길게 상황? 표현해. 네네네. 그런 거 난 길게 표현하니 짧게 역수라고 쓰면 좋겠는데 이제 역수란 말을 쓰면은 이제 그런 부작용 뭐 용어가 등장했다 어려워졌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삥 돌아가야지. 근데 이제 그 곱해서 말하자면 2를 만드는 수로 나눗셈을 계산한다. 그거는 어떤 결과적인 얘기고 과정적인 측면에서 곱해가지고 분수의 나눗셈이 이제 말하자면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곱하면 된다라는 어떤 정당성을 아이들한테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과정을 생략해도 될 것인가? 그런 우리 교과서는 그 과정 아주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밖에 없어요. 그 과정밖에 없는 네. 거죠. 네. 한국 교과서는 그거 상당히 자세히 하고 있다고. 중국 애들은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2문제, 3문제로 끝이에요. 네. 슬라이드 근데 13에 나오나? 그러니까 이거 한쪽이랑요. 어. 이거 한쪽, 그다음에 이거 한쪽, 이거 한쪽에서 총 4쪽이면 끝나요.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중국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좀 뭐하러 이렇게 돌아가냐.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여기 방정식에 훨씬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방정식 문제풀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다.